네, 가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건 건축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데일리 리뷰를 좀 처리해 봅시다. 우리 이제 데일리 리뷰도 이제 7번째예요. 한 번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 모아놓으면 그것만 또 80문제. 훌륭하다, 아주 그냥. 이제 앞으로 이제 유튜브에 뜨면 또 딱 또 뭐야?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리고 또 뭐 원래 동영상으로 봐도 되고. 그렇죠? 여기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용어 정의에 대한 부분으로 리뷰를 해 봅시다. 용어 정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거라고 나오죠. 주요 구조부는 내기바 모지주, 주요 구조부, 매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건 주요 구조부와 관련된 부분에서 내용을 봤고요. 지하층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하층이란 뭐라고 나오죠?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데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걸 지하층이라고 하거든요. 또 우리가 바닥, 주계단 2분의 1. 그리고 제발 나중에 이거 복습할 때도 답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 문장 지문과 내용을 파악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어떤 분은 답을 외워버리고선 탁탁탁탁탁 다 복습했어. 장난해요 지금? 뭐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라는 얘기지 답 맞추는 건 당연한 거지. 아니 바보 아닌 이상 두세 부분 답은 다 알지. 그렇지도 않더라고. 그렇죠? 어쨌건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봐봐요. 건축물 등. 이 문제도 아주 좋아요. 일단 봐봐요. 초고층 건축물이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51층으로 190m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상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상이란 말이 없으면 포인트가 범주에 들어갔냐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뭐가 되죠? 51층이 됐으니까 50층 이상이어서 초고층은 맞아요. 앞뒤 하나만 맞으면 되는 거거든. 두 번째, 16층 이상이래요. 이상 붙어 있죠? 그러면 다중이용 건축물 정의 물어보는 거라 조문 그대로 있어야 돼. 이상이 있으니까. 그럼 16층 이상이어야 맞는 거야. 다중이용 건축물. 세 번째 중요합니다. 준다중이용 건축물을 물어보는데 아까 했지. 교노동 위관상의 교육연구. 교노동 위관상의 교육연구는 준다중 이용만 해당돼. 그리고 16층 이상이 되면 이거는 다중이용이 돼버리기 때문에 내가 5층을 준 거야. 16층 이상이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6,000제곱미터 인을 줬지. 그러면 이상이 안 붙었으니까 포인트를 준 거야. 그러면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되는 거거든. 교노동 위관장이 1,000 이상이면 준다중용이니까 3번 맞는 지문이야. 되게 어렵지. 잘 봐야 돼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네 번째 보시면 축조 신고하는 공작물이라고 한다면 건축물과 분리된 거고 4m를 초과하는 광고판, 광고탑은 맞는데 장식탑, 기념탑, 척탑은 초과니까 조문 그대로 가야 돼. 4m를 넘을 때가 돼야 돼. 사광장기첨이야. 시작. 사광장기첨. 초과란 말이 있으니까 조문 그대로 가져야 한답니다. 4m 넘을 때 축조 신고한다. 정답은 4번. 그리고 해당 내용 부분에서 5번 지문 보면 고층 건축물을 물어보는데 이상이란 말이 없죠. 그러면 25층으로서 120이니까 이건 포인트 물어본 거. 그럼 120m에 걸리니까 고층 맞아. 이렇게 푸는 거야 건축법은. 다시 얘기해.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이런 단어가 나오면 조문 그대로 나와야 되고 그런 말이 없으면 포인트가 범주에 들어가 있나를 보란 얘기야. 이 연습을 열심히 해야 돼. 토달지 말고 그렇게 말하면 돼. 믿어요 그냥. 알았죠? 됐고요. 보얘기. 세 번째 봅시다. 건축 대수선입니다. 틀린 거. 1번. 기둥 2개를 증설했으면 증설이니까 2개만 돼도 대수선 되겠네. 근데 문제는 그래서 연면적 높이를 늘렸대. 그러면 증축이야. 대수선이 되려면 증계 재축에 해당하지 않아야 돼. 뭐라고요? 대수선 되려면 증계 재축에 해당하지 않아야만 대수선이니까 지금은 증축인 거야. 연면적 높이를 늘렸다잖아. 됐죠? 두 번째. 외벽의 마감 재료인데 30 이상을 수선 변경했대.
증설해체가 아니니까 수선 변경은 30 이상이 나와야 돼. 그리고 이상이니까 조문 그대로 나와야지. 이해 가셨죠? 그러면 대수선 맞는 지문. 세 번째, 기존 건물의 전부를 해체했대. 그리고 그 대지의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했대. 그럼 개축이지. 저처럼 키워드 좀 잡아요. 그냥 읽으면 절대 빨리 문제를 못 골라. 키워드를 탁탁탁 잡아줘서 안 맞는데 이렇게 골라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얼렁 풀어. 알겠으면 다시 안 봐도 위치 알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 얘기들. 그 다음 4번. 천재지변 등에 대한 부분에 멸실됐대. 근데 다시 축조하는데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2하고 동수가 종전 규모를 초과했대. 그러면 원래는 재축이 아닌데 법령 조례에 적합했다고 한다면 이건 그냥 재축으로 봐주는 특례가 있어. 뭐만큼은 동수, 층수, 높이만큼은. 연면적 합계는 예외가 없어. 동수, 층수, 높이만큼은 법령 조례에 적합하다면 재해를 보신 분들이라 그냥 재축으로 봐주는 특례가 있다고. 아까 했지? 요 답 나와야 돼. 한번 기출될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았답니다. 포인트 아니하고 같은 대지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거죠. 그러면 이전이죠. 됐죠? 정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 아주 좋다. 내가 만들었지만 정말 칭찬하고 싶어요. 그러면 정답은 해당 내용 4번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4번 문제.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거라고 나와요. 건축물 용도도 제가 69페이지 왼쪽에서 매번 얘기하는 거 알고 있죠? 그럼 봐봐요. 무도장 카지노 영업소는 관광휴게가 아니라 위락시설이에요.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동식물은 맞지만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겠죠. 그 다음에 3번. 2종 근린생활시설 되어 있는데 일반 음식점하고 동물병원은 맞아요. 그런데 장례식장이 아니라 이건 장의사예요. 장례식장은 따로 있어요. 28번 장례시설에. 그렇죠? 장의사가 2종 근린생활시설이에요. 그래서 X고요. 그 다음에 답은 4번이겠죠. 다중생활시설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이건 숙박시설이에요. 다중생활시설이 500 미만이면 2종 근린생활시설이에요. 69페이지 오른쪽에 있듯이.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1종 근린생활시설 되어 있는데 300의 중개사무소래요. 중개사무소는 30 미만이 돼야 1종이에요. 30 이상 500 미만이면 뭐다? 이건 2종이죠. 지금 300이니까 얼마예요? 30 이상 500 미만 사이에 있는 거잖아. 그럼 뭐가 되죠? 2종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저는 요번에 용도 분류 문제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그래서 꼭 좀 기억하시면서 봐주시면 되고요. 답은 4번, 5번입니다. 용도 변경 문제죠. 용도 변경 문제가 나오면 꼭 기억하실 거. 자산 전문 영격은 주그. 용도 변경 시작. 자산 전문 영격은 주그. 용도 변경이라고 해서 9가지의 용도 변경 군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는 말은 동일한 시설군 안에서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동일한 시설군 안에서. 그럼 봐봐. 첫 번째, 단독주택이라는 거를 다가구주택으로 바꾼대요. 이건 뭐다? 주거 업무시설군에서 단독주택이라는 29가지 중 단독주택 하나, 단다가공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대장기재 변경에 대한 부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9개 중에 같은 라인에서의 바꾸는 거면은 대장기재 변경인데 29가지 중 하나 안에서 움직이는 건 뭐다? 대장기재 변경이 필요 없다고요. 그래서 단독을 다각으로 바꾸는 거는 29가지 중 단독 안에서 움직이는 거라 대장기재 변경도 필요 없어요. 알겠죠? 하지만 2번은 뭐가 되어지죠? 문화집회시설군 안에서 문화집회시설을 종교시설로 바꾸는 거니까 이건 동일한 시설군 안에서의 변경이거든요. 그럼 2번이 바로 대장기재 변경하는 것으로 옳은 것이 되어지겠죠.
70페이지 왼쪽에 보면서 봐요. 그리고 3번입니다. 노유자 시설을 판매로 바꾼답니다. 노유자면 교육복지. 판매는 영업이겠죠? 올라갑니다. 그럼 3번은 허가받는구나라고 아시면 되고, 4번 창고를 업무로 간대요. 창고는 산업 등이에요. 근데 업무로 간다면 이렇게 오는 거죠. 내려옵니다. 그럼 4번은 뭐다? 신고. 5번 발전시설을 공장으로 간답니다. 발전 여기 있네. 전기통신. 공장은 산업 등이죠. 올라가니까 5번은 허가입니다. 본 거 또 봐도 모르겠죠. 참 이게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자산 전문 영교 근주고 잘 외워주고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옆으로 가는지 29가지 중 하나 안에서 바뀌는지, 그렇죠? 그런 것들 이해해 보셔야 됩니다. 정답은 2번. 6번 문제입니다. 요것도 중요해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아니고 계획관리지역이래. 70페이지 오른쪽 밑에. 그리고 동이나 읍에 해당하지도 않는데, 그럼 포인트는 아닌, 아니냐. 그러면 우리 그림책 70페이지 오른쪽 밑에 있듯이 A 섹터를 얘기하는 거야. 도시도 아니고 동읍도 아니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도 아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는데 완전 시골에서 무슨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 뭐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대지 분할 제한,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이 뭐가 필요해? 저 푸른 초원 위에서. 도시도 아니고 동읍도 아니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도 아닌 완전 시골 꼴짜구니에서 이런 게 왜 필요하냐고.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무엇을 적용하겠습니까? 건폐 용적률만큼은 적용합니다. 70페이지 오른쪽 밑에 그림책에 언급이 돼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잘 보시면 돼요. 이거 나오면 꼭 답은 1번으로 나와요. 그래서 위치 파악하고 어딘지 A 섹터의 의미를 이해하십니다. 알았죠? 그 정도. 7번입니다. 허가권자는 다음의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 허가를 하기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하여 실시한다. 이것도 중요하지. 안전영향평가 초고층이면 해야 되고,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라.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16층 이상이 동시 만족이 될 때. 초고층이 아니라면 두 번째에 의해서. 그렇죠? 그럼 답은 기역은 초고층, 니은 디귿 동시 만족해가지고 뭐 하죠? 우리가 안전영향평가 있어야 된다. 정답은 5번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다음 문제 봅시다. 대지, 도로, 건축선 등과 관련된 부분들을 정리해 봅시다. 그럼 봐봐요. 대지, 도로, 건축선. 시작. 틀린 거. 기운 내봐야 집에 가야지 이제. 그럼 봐봐요. 첫 번째. 조경에 대한 설명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봐봐요. 조경. 그럼 조경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의 물류면 1500 미만이잖아요. 그럼 물류시설이면 조경을 1500 미만이니까 안 해도 되긴 돼. 그러나 상업지역이면 해야 돼. 맨날 이게 답이야. 주거상업지역에서는 1500 미만의 뭐하죠? 물류여도 뭐다? 조경을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X라고 쓰면 안 되지. 그러니까 상업지역에서는 1500 미만의 물류여도 적용해야 되니까 맞는 거지. 지금 틀린 거 물어본 거니까 오해하지 말고 맞는 거야. 상업지역이면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맞는 지문인 거지. 두 번째 봅시다. 그럼 내용에서 공개공지 공간을 설치해야 한다고 나와요. 시작. 공개공지 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면 일반 주거, 준주거,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이거든. 일반 공업은 공개공지를 만들 필요가 없어. 게다가 문종판 운업숙이니까 의료시설은 만들 필요가 없지. 그리고 바닥 면적 합계는 얼마? 5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대지 면적의 몇 프로? 10% 범위 내에서 공개공지 공간을 만드는 거라 답은 2번이 되어져. 무려 4개나 틀렸어. 별이 몇 개? 4개나 틀렸어. 그런데도 이거를 맞는 걸로 골랐다면 정말 어려운 일을 또 한 번 해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 이제 재미없고. 세 번째. 허가권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해. 해외 거주하는 등으로.
그러면 동의받지 않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로를 지정할 수도 있어. 그쵸? 지정은 뭐다? 많아지면 좋은 거니까 심의 거쳐 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4번. 연면적 합계가 5천인 공장의 대지는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한데 강화 규정이죠. 근데 공장은 뭐가 되죠? 3,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얘기하는 거니까 5,000제곱미터인 거면 포인트 3,000 이상 됐거든. 맞는 지문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도로면으로부터 높이가 4.5m 이하인 부분은 창문 같은 걸 열 때 건축선 수직면을 원래 넘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6m를 줬잖아요. 그럼 4.5 이하가 아니잖아. 그러면 넘을 수 있다니까 맞는 거예요. 4.5 이하가 아니니까. 됐죠? 4.5 이하면 1층 부분이라 지나가는 삐뿔들 문 열면 머리 부딪히거든. 근데 6m면 4.5 넘었잖아. 그럼 넘어와도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문제 하나하나가 정말 예술적으로 이렇게 조성이 돼 있죠.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니야, 이거. 이건 거의 5문제 물어본 것 같은 거야. 내용 자체가. 그래서 잘 보시면 되고 1번 다시 얘기하면 상업지역이니까 1,500 미만의 물류도 적용하는 게 맞다 이 얘기야. 알았죠? 그 얘기. 그 다음 9번입니다. 건축 제한 설명입니다. 건축 제한 틀린 거. 첫 번째,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다. 4m마다 한 개 층. 땡큐.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르다. 가장 많은 층수를 건축물 층수로 본다. 평균 내는 거 아니야? 왜? 그래야 규제가 쉬워져.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목사모. 이제 아는 거 나왔네. 목사모. 점점 들어가는 거야, 아는 게. 그러면서 문제 푸는 묘미가 생기는 거지. 그러면 구조안전 서류를 착공신고하는 때 허가권자에 제출해줘야 되겠죠? 목사모. 그럼 목사모는 뭐도 있지, 아까? 내진 능력 공개 의무도 있는 거고. 알겠죠? 그냥 건물은 얼마지? 2층 200. 목조면 목사모. 그렇죠? 보액인. 그리고 소유자 등. 이건 누구 얘기하는 거야? 토지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 전원의 합의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대한 협정, 건축 협정 체결할 수 있지. 체결할 땐 전원 합의, 폐지할 땐 과반수. 이해가셨죠? 그 얘기. 그 다음에 5번. 공업지역에서 대지 간 최단거리 100m 범위 내 2개 대지 건축주가 합의했을 때 용적률을 통합 적용하는 걸 결합건축이라고 하는데 이건 상업지역이나 역세권 개발구역 같은 걸 얘기하는 거지 공업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용적률 통합 적용. 어디다? 상업지역에서. 시작. 용적률 통합 적용 어디에서? 상업지역에서. 이거 한번 나와야 돼. 결합건축. 알겠습니까? 기억해 보시고요. 10번의 이행강제금도 요번에 또 중요하죠. 이행강제금. 표정들이 다 중요하대. 저 자식은 다 중요하대. 이러면서 중요한 것만 모아놔서 그래요. 오해하지 말고. 내가 예쁜 사람이 아니거든. 그렇죠? 1번. 그러면 건축물이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강제금을 부과한다. 완벽하네요. 그렇죠? 두 번째, 영리 목적에 대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이면 산출된 강제금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가중하여야 한다라고 하죠. 100분의 100. 그 다음에 3번, 연면적 85 이하 주거용 건축물 등은 산출된 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85가 아니라 60. 강화된 거야. 2년 전에 이행강제금은 강화된 거야. 하도 위반자가 많고 말을 안 들어먹고 콧방귀를 끼니까 나름 세게 강화한 건데 내가 보기엔 약해 이것도. 좀 더 세야지 말을 잘 들어먹어. 그렇죠? 어쨌건 100 요거하고 60 가정된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답은 3번. 그 다음에 4번은 뭐가 될까요? 허가권자는 최초 시정명령 있은 날 기준으로 1년의 이외 이내 반복하여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그리고 허락권자는 시정명령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여도 이미 부과된 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시작. 이미 부과된 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1번에 중요하죠. 이번에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입니다. 틀린 거. 이거 나와야 돼. 첫 번째, 조정 재정을 위하여 어디? 분쟁 전문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두는 거야. 아까 민원 전문위원회는 어디 뒀지? 시도시군구. 이거는 국토교통부에 두는 겁니다. 그리고 건축 관계자, 누구였더라? 아까 관계자?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이게 건축 관계자야. 그럼 관계자와 인근 주민 간의 분쟁을 조정 재정하고, 그리고 조정 신청을 받으면 얼마? 60일 이내 절차를 맞춰야지. 재정 신청은 2배, 120일 이내. 그리고 재정은 5명, 조정은 3명. 그러니까 맞지. 하지만 5번에서 뭐라고 나온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판상 화해 절차를 신청해야 한다. 피곤하다. 그렇죠? 재판상 화해 절차는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또 신청할 필요가 없죠. 따라해봐요. 조정서의 내용은 시작.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그러니까 다시 재판상 화해 절차를 신청해야 한다는 말은 아닌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배운 거 쫙 한번 리뷰해봤습니다. 다음 주는 종강이니까요. 기대하시고 주택법하고 농지법 마무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